뭐 제가 볼 때 이제 계속 아래 댓글을 그만 좀 얘기해라.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핵심적으로 지금 내란 세력이 재결집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호영이라는 인물, 그래서 입에 올리기도 싫은 광주의 원흉을 갖다가 고문으로 선대위에 영입을 하려고 했던 국민의힘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그걸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 김문수 선대위는 따지고 보면 제2차 윤석열 선대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확인되는 상황이죠. 거기다 윤상현이라고 하는, 윤상현 어떤 인물입니까? 뭐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을 옹호했었고 정광훈과 함께 온갖 예를 들면 내란 과정에서 윤석열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했었고 그다음에 또 정광훈이 헌재를 파괴하자고 하는 그 공간 내에서 같이 서 있었고 그러니까 헌정 파괴범 그리고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자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내란 세력들을 재결집시켜서 이번 6월 3일 이후에 내란 세력들이 재결집해서 국민의힘과 보수층의 중심과 구심을 만들어서 이후에도 새로운 재기를 넘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행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6월 3일 선거로만 이게 비판이 끝나지 않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은 6월 3일 이후에도 어떤 형태든지 재결집을 통해서 윤상현 그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취소가 됐나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취소된 거 안 됐죠. 네. 정호영만 취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윤상현이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1년만 지나면 다 까먹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란 세력 재결집을 통해서 틈틈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해내고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일정한 시점이 지나게 되면 정권 교체를 해서 윤석열 재활, 윤석열 부활 프로그램과 극우들의 재결집을 노리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는 진짜 어떤 형태로든지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동참해서 진짜 80%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창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80%가 넘게 동참해서 진짜 압도적인 응징 투표를 통해서 어떤 결말, 어떤 말로가 보이는지를 확인해주는 선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제가 스스로 다짐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었어요, 오히려. 네, 오늘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지만 이전에 했던 여론조사 결과는 밝힐 수 있는데요. 지금 리얼미터 또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화면 보시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49.2%고 김문수 36.8%. 그러니까 갤럽에서 지난번에 했던 여론조사가 9%포인트로 줄어들었다 했는데 한 걸음 들어가 보니까 보수 가표집이었다는 거고요. 하여튼 지금 대체로 49%대가 이재명 후보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갤럽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갤럽도 49%네요. 김문수 36, 이준석 9. 두 개의 여론조사가 아주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건 이제 뭐 2,000명, 3,000명, 5,000명은 아니고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임세훈 소장님. 뭐 저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끝까지 저 수치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선거 끝날 때까지 투표 동료하고 한 표라도 더 국민께서 투표하시고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간의 이제 흐름들을 갑자기 역전해서 바꿀 만한 건 사실 없었죠. 근데 뭐 잠깐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약간 좁혀졌던 경우가 있었지만 그 당시의 환경을 돌아다 보면 단일화 이슈가 모든 언론에 도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전에는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이때는 뭐 약간 희화로 끝나긴 했지만요. 본 선거 또 본 운동이 되고 나서도 계속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얘기로 계속 언론에 나오고 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선거 운동에 했었던 이야기나 뭐 정책에 대한 이슈나 뭐 비전이나 이런 부분이 싹 다 묻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 효과가 아마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는 깜깜이 선거다 보니까 이제 뭐 여론 지형을 살펴볼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뭐 시민분들을 만나고 또 시민분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는 다 이제 온몸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시민분들께 낮은 자세로 이제 임하겠다. 뭐 이런 게 선대위의 입장입니다. 네, 김종 박사님 지금 이재명 후보가 두 곳 모두 49%가 나왔는데 이제 무응답이나 기타 후보는 빼더라도 과반 넘는 거죠. 무응답이 한 5% 있으면 또 그만큼씩 간다며요. 네네네. 그러면 무조건 50은 넘는 거네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그러니까 저 결과대로라면 박근혜 때보다
더 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네. 그때 51점 몇 프로가 네. 나온 거니까 지금 49%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잘하면 이제 50%대 중반 정도까지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네, 네. 나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아마 역대 최대 득표율과 아마 득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투표율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보면 지난 선거나 지난 선거 같은 경우도 한 77% 정도 대선 투표율이었었거든요. 네. 제가 볼 때 뭐 그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보면 일단 아주 그냥 통계적인 평균치만 보면 머니투데이가 27일까지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10 몇 프로더라? 12%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격차가 12%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러고 MBC의 M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옛날에는 한 11%, 12% 차이 나다가 지금 한 9%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의 전체 통계, 이 통계는 제가 볼 때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그냥 보편적으로는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두 개를 보게 되면 일단 10% 정도의 또 10% 이상의 격차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성격이 어떤 거냐?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급변하려면 중대한 뭔가 사건이 터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헛발질을 하루에 한 12번 해야 돼요. 이재명 후보가 하루에 12번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12개 정도가 모여야 저 뭐지라고 사람이 생각할 정도의 하나가 좀안 한두 되고 번은 실수하는 거니까요. 12개. 선거라고 하는 게. 네. 근데 그래서 변동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구조를 깰 만한 내용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뭐 며칠간의 기간이 일주일 정도 기간이 남아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가 구조가 너무 견고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매번 말씀드리는 네. 건데 서부 측이 너무 견고해요. 서부 측이라고 하는 게 서울, 인천, 경기 지금 이상한 그 여론조사가 나 서울에서 뭐 엎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서울, 경기, 인천, 충청, 호남 라인이 매우 견고하게 과반 이상 나옵니다. 대부분 이건 전화면접 조사에서 주로 샘플이 3천, 6천인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요 서부 측과 또 하나는 중도층이에요. 중도층은 지금까지 계속 보면 6.5 대 2.5 구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오히려 그냥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구조를 깰 만큼의 변수 인구가 없다라는 거 하나하고 마지막으로는 대구 경북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그다음에 PK 지역이 높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구 경북 같은 경우 30%, 그다음에 부울경 같은 경우는 40%. 요 언저리 이 구조가 막 흔들리거든, 출렁이거든요. 과거에는 계속 이게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안정적 국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세 가지의 상황을 보면 이것을 뒤바꿀 만한 요인이 없다. 그 얘기는 핵심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냐? 내란을 응징하는 선거다라고 명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예를 들면 김문수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법 리스크를 들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준석 같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이런 데는 말기술로는 도대체 이 판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 근데 대신 마지막 저기 있습니다. 무조건 나오십시오. 투표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5분의 행동을 하시면 세상은 더 놀라울 정도로 바뀌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사전투표, 본투표장에 적어도 80%를 넘기자라는 마음으로 5분만 행동을 해주시면 제가 볼 때 민주주의는 훨씬 더 견고해지고 내란 세력은 외발로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투표에 꼭 참석해. 이거 거의 방송 끝나는 것처럼 얘기하네. 방송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방송이 끝나는 계속 건 얘기해야 아닙니다. 됩니다. 아니, 우리 김종욱 교수님 늘 응원합니다 하고 홍희님이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질 거라는 예측은 내란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또 이준석 심판해야 되겠다. 김문수 똑같네. 뭐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근데 또 좀 그렇게 많이 안 높아질 것 같다는 예측은 국힘 지지자들이 선거 뭐 끝났는데 뭐 엉망진창 됐는데 뭘 나가냐 번잡하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둘 다 존재하죠. 저는 그게 상쇄될 것 같아요. 아. 네, 이 내란에 대한 그 분노의 심판이 전 더 높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네. 국힘에서도 선거 포기하거나 혹은 여기가 분열됐잖아요. 뭐 그 예를 들어서 한동훈 지지자, 뭐 한덕수 지지자, 네, 하와이 간 김문수 지지자. 홍준표도 있고. 이렇게 네. 여러 군데로 분파가 돼서 과연 내가 열심히 해서 김문수를 굳이 찍어야 되나라는 그러한 그 동기는 확실히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의 지지율 떨어지겠지만 반대로 저의 희망 섞인 뭐 바람은 그 분노, 이 내란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분노가
최고치로 올라가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의 단적인 예가 재외국민 투표율이 79.5%였어요. 네네. 거의 8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대 최고로 많이 높았고요. 박근혜 그 대통령 탄핵 심판 때보다도 4% 이상이 높게 나왔어요. 그것이 인증 그 재외국민들께서는 실제로 이 내란과 계엄, 불법 계엄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외국에서도 분노를 많이 했어요. 특히나 이 외신에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형태의 보도를 보고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한 그 분노와 또 심판 의식이 있다고 보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위를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키세스족처럼 밤을 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전 투표로 보여줬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투표의 바램들이 쭉 이어져서 사전투표, 최고치의 사전투표도 기록하고 또 본투표까지 이어져서 역대 최고치의 투표율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